국민의힘 전당대회 1차 투표 결과 혹시 확인하셨나요? 네, 봤습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죠. 결국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두 후보, 이른바 반탄핵파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최종 결선에 갔습니다. 맞습니다.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좀 궁금해요. 네,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결과를 다룬 시사위크 기사입니다. 아, 시사위크 기사요? 네, 제목부터가 결집택한 국민의힘, 반탄파, 김문수, 장동혁 결선 진출 이렇거든요. 제목 자체가 벌써 많은 걸 담고 있죠. 그렇죠. 제2야당 대표를 뽑는 거니까요. 그 당의 미래는 물론이고 한국 정치 전체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당연하죠. 어쩌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삶과도 이게 무관하지 않은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 선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나왔나 또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 이런 걸 함께 따져보는 시간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시사위크 기사를 좀 바탕으로 해서요. 먼저 1차 투표 결과,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네. 그리고 결선에 오른 두 후보가 어떤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는지, 또 이 결과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어떤 정체성, 또 앞으로의 행보에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1차 투표 결과부터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지난 8월 22일이었죠. 충북 청주에서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당대표 후보 중에 과반 득표자가 안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결선에서 다시 붙게 된 거죠. 근데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관심이 높다는 걸 보여주듯이 투표율이 꽤 높았습니다. 전체 선거인단이 한 75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 33만 명 이상이 참여해서 44.39%를 기록했거든요. 오, 꽤 높네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선 진출자 2명 모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소위 반탄핵파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탄핵에 찬성했던 찬탄핵파로 분류되던 조경태, 안철수 후보는 이제 탈락했고요. 그러니까 당원들 표심이 명확하게 한쪽으로 좀 쏠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기사 제목처럼 결집을 선택했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뭉치자 뭐 이런 것 이상인 것 같은데요. 기사 분석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단결하자 이런 요구로 넘어서서 뭐랄까 일종의 생존 본능에 가까운 선택일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좀 읽혀요. 생존 본능이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정치적 상황, 특히 그 거대 여당과의 대치 국면에서요. 뭐 혁신이라든지 외연 확장 같은 좀 미래지향적인 가치보다는 당장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내부 결속, 그리고 강력한 투쟁 동력 확보, 이걸 더 시급하다고 봤다는 거죠. 아, 과거의 탄핵 사태 겪으면서 분열했던 그런 트라우마도 좀 작용했을 수 있고요. 일단 흩어지지 말고 단단하게 뭉쳐서 지금 이 난욕을 헤쳐나가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긴 후보들 발언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졌어요. 김문수 후보는 이 엄중한 때 우리끼리 분열하면 되겠나 뭐 이렇게 호소했고 네, 그랬죠. 장동혁 후보 역시 분열을 안고 갈 거냐 단일 대우로 갈 거냐 그 선택이 남아있다 이렇게 단결을 강조했잖아요. 이런 메시지가 당심을 파고들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기사는 이 발언들이 현재 당원들이 느끼는 어떤 위기감, 그리고 일단 뭉쳐야 산다는 그런 절박함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짚어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외부의 강한 압박 앞에서 내부의 차이는 잠깐 접어두고 공동의 목표, 그러니까 정권 탈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반탄핵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걸 중심으로 힘을 모으려는 시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생기네요. 네, 결국 반탄핵이라는 같은 깃발 아래 모인 두 후보가 결선에서 만났단 말이죠. 성향이 비슷해 보이는데 유권자들한테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어필하려면 뭔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가고 있나요? 아, 정말 예리하신데요. 두 후보 모두 반탄핵이라는 공통 분모는 있지만 결선에서는 결국 누가 더 효과적으로 당을 이끌고 거대 여당과 싸울 수 있는가? 이걸 두고 경쟁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두 후보의 전략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요. 자신의 오랜 정치 경력, 특히 투쟁 경험,
이걸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투쟁 경험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강조하나요? 기사에 따르면 특히 최근에 그 김건희 특검팀이 당사 압수수색 시도했을 때요. 당사 앞에서 9박 10일간 농성했던 경험, 이걸 핵심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아, 그때 그 농성이요? 네, 이걸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실행하는 투쟁력, 몸으로 보여주는 리더십, 이렇게 포장하는 거죠. 김 후보 본인도 저는 평생을 투쟁해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번도 투쟁을 안 해본 분들이 말로 투쟁을 하는데 그런 말로는 흉포한 19삼석의 민주당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을 직접적으로 부각했어요. 아, 그러니까 검증된 투사 이미지를 통해서 위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게 싸울 수 있는 인물이다. 이걸 강조하는 전략인 겁니다. 경험 많은 노련한 투사, 이런 이미지를 내세우는 거군요. 듣고 보니 확실히 좀 선명한 전략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장동혁 후보는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투쟁을 강조하나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아닙니다. 장동혁 후보는 여기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김은수 후보의 방식을 낡은 방식이라고 딱 규정하면서 자신은 다른 종류의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낡은 방식이요? 네, 기사에 인용된 장 후보 말을 보면요. 그저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의 특검을 막아내고 거대 여당과 싸우기 위한 논리로, 전략으로 싸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힘이 아니라 머리로 싸우겠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같은 투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김 후보가 뭐랄까 경험 많은 행동파라면 장 후보는 치밀한 전략가의 이미지를 내세우는 셈이죠. 시대가 변했고 상대가 거대 의석을 가졌으니까 과거 방식의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걸 은연중에 지적하면서 좀 더 세련되고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걸 어필한 겁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대결 구도인데요. 그런데 장동혁 후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차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역 기반 논리입니다. 지역 기반이요? 네, 장동혁 후보는 자신이 충청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충청 지도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요. 특히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 좀 눈에 띄는데요. 아, 그 발언이요? 충청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주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원 싸움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발언이 기사에 나왔었죠. 이게 어떤 맥락일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지역 안배 차원을 넘어서는 좀 전략적인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정치 지형에서 중원, 그러니까 충청 지역 표심이 선거 승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캐스팅 보트라고도 하죠. 맞습니다. 장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충청 지역 민심을 얻는 데 유리하고 이게 곧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즉, 이념적 선명성, 그 반탄핵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선거 승리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나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아하. 리더십 경쟁의 지역 기반이라는 현실 정치 논리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좀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투쟁 방식에 대한 시각차, 그리고 지역 기반을 활용한 선거 전략까지 확실히 두 후보가 결선에서 지지층을 넓히려고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찬탄파 후보들을 지지했던 당원들 표심을 어떻게 안고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묘한 온도 차이가 감지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도 이제 결선 투표의 항방, 그리고 이후 당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인데요. 장동혁 후보는 상대적으로 좀 원칙을 강조하는 다소 강경론에 가까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강경론이요? 네. 기사에 따르면 장 후보는 계속해서 당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전대 이후에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 꽤 단호하네요. 그렇죠. 이게 당의 결정이나 노선에 계속 반기를 드는 세력과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도 있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좀 있죠. 당의 단일 대우를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일 수도 있고요. 상당히 단호한 입장입니다. 당 기강을 먼저 잡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는데요. 그럼 김문수 후보는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김문수 후보는 포용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견을 좁혀나가고 최대한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 포용론. 네, 기사에 인용된 발언을 보면 김 후보는 제가 경험이 많고 조금 더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풍부한 정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정치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의 어떤 화학적 통합을 우선시하는 관점일 수도 있겠죠. 어떤 방식이 당원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 이게 관건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좀 봉착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당권을 쥔 승자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당 통합을 시도할 것인가? 네. 장동혁 후보 방식처럼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내세워서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강을 세우는 데 주력할 것인가? 아니면 김문수 후보 방식처럼 좀 폭넓은 포용력을 발휘해서 이견 그룹까지 안고 가면서 당의 외연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게 단순히 당내 권력 역학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앞으로 대여 투쟁의 강도나 방식, 그리고 국민들에게 비춰질 당의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결과에 따라서 당의 색깔이 정말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말고 최고위원이랑 청년 최고위원도 같이 뽑혔죠. 이 결과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뭐 자세한 득표율보다는 결과 중심으로요. 네.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신동욱, 김민수, 양양자, 김재원 후보 이렇게 네 분이 당선됐습니다. 아, 4명. 네. 신동욱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1위를 했고요. 김민수 후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양양자 김재원 후보도 지도부에 합류하게 됐고요.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우재준 후보가 과반이 넘는 득표율, 한 50.48% 정도 얻어서 당선돼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군요. 자, 오늘 저희가 시사위크 기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1차 투표 결과를 좀 깊이 있게 분석해봤는데요. 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당면한 위기 앞에서 뭐 혁신보다는 결집을, 다양성보다는 단일 대우를 우선하는 선택을 내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결과 반탄핵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두 후보가 최종 무대에 올랐고요. 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거죠. 과연 당원들은 관록의 투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냉철한 전략가를 선택할 것인가? 투사냐 전략가냐. 네. 그리고 그 선택은 당내 이견을 어떻게 봉합하고 통합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결과가 앞으로 제1야당의 노선과 투쟁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당내 결정이 청취자 여러분께 중요한 이유는 명확한 것 같아요. 제1야당의 리더십 변화는 단순히 그 당 내부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거대 여당과의 관계 설정,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 나아가서 다음 선거 구도나 국가 전체의 정치 지형에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어떤 리더가 뽑히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가 논의하는 의제나 그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좀 고민해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은 결집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2명의 반찬의 후보를 결선에 올렸습니다. 분명 위기 상황에서 내부 단결을 도모하려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떤? 위기 극복을 위한 단결 우선주의가 역설적으로 당이 시대 변화에 발맞춰 나아가고 더 넓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외연 확장이나 내부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뭉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변화나 확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특히 중도층 지지가 중요해지는 다음 선거를 앞두고 지나친 내부 결속 강조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가능성은 없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우 날카로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강한 내부 결속이 때로는 외부로 향하는 유연성을 좀 떨어뜨리거나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은 늘 유효하니까요. 그렇죠. 새롭게 선출될 지도부가 이 결집의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변화와 확정의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국민의힘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